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용의 경매교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공매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크게 부동산을 이제 사고 파는 그 시장이 세 군데가 있죠. 일반 매매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물건을 의뢰해서 이제 사고 파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켓 시장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소를 파는 것은 우시장에서 팔고, 일반적인 우리가 공산품이라든가 시골에서 오일장 서잖아요. 거기 가시면 뭐 뭔가 것들을 다 서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도 이렇게 사고 파는 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그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는 사무소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고 팔면 되겠지만, 어떤 채권 채무 관계에서 매도인이 자기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강제로 어떤 법에 강제력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기능이 바로 법원경매가 민사집행법에 의거해서 이제 사고 파는 것이 바로 법원경매고요. 거기는 오프라인 있죠. 직접 가셔갖고 기일 입찰이죠. 당일날 입찰해서 당일날 결과를 발표하는 곳이고, 이 공매 제도를 하는 것은 기간 입찰이에요.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이제 응찰을 하도록 해서 이제 개찰을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인데, 법원 경매는 어떤 인터넷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접속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공매제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아주 잘 모르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 경매로 많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가 더 경쟁자가 많고, 그렇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응찰자가 많으면 그만큼 어떤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인데, 공매제도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경매보다는 공매가 경쟁력이 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어떤 시간과 그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컴퓨터만 있으면 내가 그 온라인 비드, 온비드죠. 온라인 비딩에 입찰하셔서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제도가 공매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매제도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요. 온비드라고 하죠. 온라인 비딩의 약어로서 온라인 입찰을 한다는 것이죠. 오프라인 입찰은 법원 경매, 온라인 입찰은 공매. 이게 매각의 주차 시장이 어디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인받아서 이제 이거를 파는 제도예요.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공매 자산에 파는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압류 자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체납 자산입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4대 의무가 있죠. 국방 의무, 교육 의무, 납세 의무, 근로 의무가. 근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동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 세금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행정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강제 집행한다는 것이죠. 그거 바로 압류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체납에 의해서 이제 채권 의뢰를 받아, 본래 국세청장님이 이 세금 체납을 징수할 과세권자잖아요. 그런데 바쁘시니까 의뢰하는 거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그래서 대신해 주는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일이다. 캠코다. 이니셜은요, 코리안 에세트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에서 이렇게 이니셜로 캠코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서울산업은행의 소속에서 성업공사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건데, 1998년인가, 이제 IMF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름이 바꿔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입자산이라는 것은 캠코 자산이에요. 자기네들이 캠코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액기금으로 이제 매수한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직접 사들인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매를 통해서 이제 직접 매각해서 환가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이 있는데, 국유는 국가가 소유한 재산이고요.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한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각각 관련 법이 있죠.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는 공유재산법,
관리면 물품관리법 이렇게 해서 의거해서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국유재산을 비업무용이죠. 행정재산 말고 일반재산이죠. 잡종재산을 재산을 갖다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수탁자산은 말 그대로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들이 놀고 있는 땅이죠. 쓸모없는 땅, 효용가치가 떨어진 땅을 갖다가 이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어디다가 의뢰한다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의뢰해서 환가하는 방식입니다. 또 개인들도 이 수탁을 해서 우리가 환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일시적인 이주택자 있죠?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캠코에다 의뢰해서 그 비과세를 받는 방법으로서 수탁을 해서 우리가 주택재산이 또 개인의 꼭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비업무용 자산만 나온 게 아니라 개인의 아파트나 이런 것도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용기관의 재산이 나온 것은 해당 기관의 비업무용의 자산을 캠코에 의뢰해가지고 이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의 그 자산의 종류에 의해서 캠코가 이렇게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또 팔기도 하고 임대 대부도 하기도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매 제도인데 입찰 절차 진행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공매 제도는 우리가 이제 법원 경매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법원에 당일날 기입찰을 가셔가지고 10시 반 또 11시에 시작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직접 이렇게 가셔가지고 우리가 그 입찰만 하시면 되니까 이런 큰 뭐 인터넷 관련된 이런 게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사고 파는 데는. 그런데 이제 공매 제도는 좀 까다로운 것이 인터넷에 좀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이렇게 깊이 한다는 거죠. 번거롭고 잘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럼 그런 단점이 있어서 공매는 경매보다 응찰자 수가 좀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겠죠. 응찰자 수가 적으니까 경쟁률이 낮아서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입찰을 하려면 진행 절차는 처음에 이제 이거를 공매에 온비드 들어가서 입찰을 하시려면 온비드에 이제 회원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받아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하는 공인인증서가 아니라요. 범용공인인증서 1년에 한 4,400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걸 갖다가 공인인증서 발급받으시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대상 물건은 이제 서치하는 거죠. 통합검색이나 상세 검색해서 본인이 입찰하고자 하는 그 물건을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입찰 버튼을 클릭 후에 공고문 확인 입찰하는 겁니다. 입찰 정보 확인 및 준수사항을 동의하고 항상 모든 게 동의를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입찰서를 작성해서 입찰 참가 버튼을 누른 후에 입찰표 작성하셔가지고 입찰 제출 서류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요, 1,000만원 초과 시에는 이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입금의 상태 확인하려면 이제 나의 온비드를 가셔서 입찰 관리라든가 입찰 진행 내역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매 이제 진행 절차의 과정을 보시면, 여기는 법원 경매는 기일 입찰하겠죠. 당일에 출석해서 당일에 바로, 그 입찰해서 개찰을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매는 기간 입찰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입찰 기간이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3일, 올, 화, 수요 3일간의 기간 입찰이죠.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응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다른 것은 뭐냐면 법원은 동일 물건에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가격을 한 번만 기회를 주는데 공매는 그렇지 않아요. 동일 물건에 대해서 다수 입찰이 가능해요. 내가 처음에 입찰을 했다가 좀 더 높이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낮게는 안 되지만 높게는 몇 번이라든지 응찰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그 중에 최고로 높은 가격을 한 번만 내서 이제 내가 이제 낙찰을 받는 경우죠. 그 다음에 최저 매각 가격은 이제 10%다. 2016년 1월 이후에는 10%다. 이렇게 법원 경매하고 똑같은 거죠. 최저 매각 가격 10%를 보증금, 입찰 보증금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낙찰자의 결정은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에 이제 오미지상에 공표합니다. 그러니까 3일간 올, 화, 수 입찰 기간에서 목요일 날 낙찰자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매각 허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도 할 수 있고요. 차순위 그 매수 신청도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하게 되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라든가 차순위 매수 신청도 매주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17시인데 업무 시간이니까 뭐 18시까지도 가능하죠. 그 시간대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각 결정은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가 되면은 이제 매각이 확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그 채권자의 그 채권의 취소나 취하나 대신해서 변제하는 것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칙이 안 되죠. 의외로 되는 거죠. 어떻게? 국세징수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해서 매수인이 동의하게 되면 취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 경매에서는 취하나 취소의 대의 변제 기간이 잔금 납부할 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때까지도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채무자 소유니까 그때까지는 언제든지 이렇게 취하 취소가 가능한데 잔금 납부해버리면 등기와 상관없이 민사집행법 135조에서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잔금 납부하면 안 되죠. 이것도 뭐냐면 매각 허가 결정 잔금 납부하고 상관없이 여기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내버리면 취하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그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잔금 납부는요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7일 이내에 내시면 되고 3천만 원이 내가 그 낙찰 받은 금액이 3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는 우리가 30일이죠. 우리가 이제 매각 기일에 매각 허브 결정을 해서 매각 허가 확정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15일 지나면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 30일 주죠. 잔금 납부 기한이.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추가 10일 더 줘요. 이때 그러니까 17일, 40일 안에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지연 이자는 없습니다. 요 기간 10일 동안에는 10일 이후에는 이제 이거는 입찰 보증금을 이제 몰수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안 되는 거니까 요 기간이 10일밖에 안 준다. 근데 뭐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대금 납부 기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만 납부하게 되면 또 유효합니다. 효력이 유효해서 인정되는데 여기는 또 재매각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원칙에서 10일까지만 주어진다. 기간을 그 이후에 납부한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 효력이 없다. 입찰 보증을 모수한다. 그 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법원에서는 이제 법원 경매는 배당기일에는 공매제도는 배분기일이라고 합니다. 2013년 1월 2일 이후에는 잔금 납부 후에 이제 30일에 이제 배분이죠. 채권자들한테 이 공매로 해서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제 그 이후로 30일 후에 다 배분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매 진행 절차 이 앞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 화수가 이렇게 3일간 입찰 기간이죠. 이걸 기간 입찰이라고 합니다. 법원 경매는요 당일날 하기 때문에 기일 입찰 오전 10시부터 수요일날 오후 5시까지만 이렇게 매주마다 하기 때문에요. 이때 입찰 시간입니다. 이때 응찰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하시면 매주마다 하기 때문에 10%씩 저감이 됩니다. 법원 경매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감이 20에서 뭐 이렇게 30%씩 저감이 되지만 공매는 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10%씩 50% 될 때까지는 10%, 50% 넘어가면 5%씩 저감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화수에 응찰을 해서 입찰 시간이죠. 입찰을 했으면은 기간 입찰 했으면 목요일 날 11시 되면 이제 개찰을 해서 이제 발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까지요.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 공유자 지분이 나왔다 그러면 공유자가 이때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법원 경매는 매각 기일에 해야 돼요. 매각 기일이 그 매각 물건이 종료할 때까지 집행관이 땅땅땅 두기 전까지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건데 공매는 이 입찰 기간이 지났어도 그죠? 개찰한 다음에 이제 낙찰자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요일까지 해서 시간을 좀 준 거니까
좀 경매보다는 좀 여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음날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매각 허가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요때가 되면 잔금 납부하고 상관없이 채권자가 취소나 뭐 돈 다 갚아진 게 변제했기 때문에 취하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공매하고 법원 경매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이거는 기간이 짧아요. 취하나 취소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짧지만 법원 경매는 통상적으로 한 45일 정도 되는데 여기 일주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3천만 원 미만은 7일, 그죠?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30일에 기본적으로 잔금 납부 기간이다. 그런데 추가 처리 기간이 10일 더 준다. 17일, 40일. 요 10일 동안에 지연 이자는 안 받는다. 이게 공매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매제도에 우리가 온비드 홈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들어가시면 돼요. 부동산이나 동산, 기타 등등을 이렇게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물건을 취득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이 있으니까요. 여기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아파트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상가라든가 자동차 등등을 전부 다 이 온비드를 통해서 취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온비드에 이렇게 부동산 검색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치시면은요, 여기 처분 방식 있죠? 전체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매각이 임대까지 다 나오는 거고, 내가 꼭 매각만 해야 되겠다. 처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만 누르시면 임대 부분은 안 나와요. 전체로 오면 혼란스럽습니다. 매각하고 임대 부분이 같이 나오니까 범위가 넓어서 혼란스럽고 좀 지루한 면이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포인트만 딱 집약해서 서치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분 방식은 부동산에서 이렇게 보시면 매각하면 매각 누르시면 매각에 대한 물건만 전부 다 초이스된다, 선택된다. 이가 아니다, 내가 임대 대부를 받고 싶다 한다면 여기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입찰 기간은 여기 뜬 것부터 한 달 후에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3월 한 달 말로 해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여기 카테고리는 토지 있죠. 그 다음에 주거용, 상가용, 업무용, 건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그러나 종목이 가능해요. 용도 선택이요. 복수 선택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누르고 또 여기 누르면 토지에 대한 직목이 28개죠. 그럼 만약에 토지에 전부 다 나와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부분, 전이면 전 딱 누르고 또 주거용 건물에서 아파트 필요하다 하면 누르시고 또 아파트 선택하시고 누르시고 또 뭐 상가에 또 필요한 거, 공공시설, 기타 등등을 내가 중복해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쭉 전부 다 혼용해서 이렇게 서치해서 내가 취득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지번 있고 뭐 이렇게 감정 금액이 다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오시면은 이제 물건의 관리번호라는 것은 법원의 경매에서는 사건번호를 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공매제도는 물건 관리번호입니다. 더 길어요. 이렇게 여기 넣으시면 되고, 안 그러시면은 직접 이렇게 번지 소재지를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토지의 또 면적 필요한 부분은 막 300평 해야 되겠다 그러면 농지용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토지 선택하시고 전 선택하시고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000제곱미터 넣고 하시면 그 이후로 것만 다 이제 검색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분 물건의 여부. 여러분들 하시면은 여기서 유찰이 몇 번이냐 이거 누르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분 물건이나 지분 물건제 같이 해놓으시면요 막 혼용됩니다. 지분 물건하고 일반 물건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일반 물건도 이게 지분 물건인가 계산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분 물건 하면 지분만 딱 치면은 일반 물건 안 나와요. 지분 물건만 검색이 돼요. 만약에 일반 물건을 갖다 원전한 물건 찾고 싶다 그러면 지분을 놔두시고 여기 지분 물건 제 이것만 딱 치시면 지분 물건 안 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략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물건을 서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구분은 전체가 있죠. 전체 누르시면은 다 나오고, 안 그러면 내가 압류 자산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유 자산만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은 뭐 큰 어려움이 없으시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것보다 아무리 쉽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들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려우세요. 백문이 불여 일견. 항상
이렇게 원비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냥 하는 것보다도 누군가의 설명을 제3자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만 매각하는 게 아니라 동산도 매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처분 방식은 동일합니다. 매각이나 있고 임대도 있고 그런데 특히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죠. 경공매 다 법원 경매에서도 자동차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매가 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기계라든가 중장비 같은 것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항공기 뭐 선박 같은 경우도 막 다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잘 고르셔가지고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 제도가 있습니다. 빌려 쓰는 것이죠. 네, 우리가 원비를 통해서 국유나 재산이나 공유 재산을 갖다 빌려 쓰는 것입니다. 행정 재산은 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 재산이 우리가 이제 공매로 해서 대부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매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토지를 만약에 주차장을 하고 싶다 하시면 토지 누르시면요 지목 28개가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주차장 딱 누르시면 주차장이 전국에 있는 게 다 임대 대부로 다 나오게 됩니다. 빌려 쓰는 것이죠. 그 사용료는 연차죠. 연차식으로 해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 노상이나 아니면 옥내 학교 같은 데 지하 주차장들이 많이 이렇게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죠. 뭐 그런 데 찾으셔가지고 전국에 다 나오니까 각 지역적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학교 매점이라든가 군의 매점 또 지하의 상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나오고 그러니까요. 한번 보시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은 돈 가지고 뭐 매각이나 아니면은 임대를 통해서 재테크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